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수학연구소 수신쌤입니다. 안녕.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했던 이 세상을 바꾸는 기하는요, 강의의 마지막 강의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보너스 강의가 사실은 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이런 기하 능력에 관련된 개념들이 과연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의고사 혹은 뭐 평가원, 뭐 고1 뭐 이런 각종 문제들, 내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좀 뽑아서 실제로 좀 문제 풀이 시간을 좀 갖는 강의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배우기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전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운전은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물론 위에 있는 뭐 문제들로 첨부 파일들로 여러분들 문제는 좀 풀어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많이 감은 잡히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선생님 강의가 그때 너무 도움됐다라는 거,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자, 그런 강의도 지금 기획 중입니다. 조만간 강의가 나올 거고요. 당연히 우리 알파 회원 여러분들, 당연히 무리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사전에 입금하셨던, 사전에 신청하셨던 그 분들에게 제가 통계 강의도 무료로 드린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반드시 지킬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오늘 이제 나와야 되는, 여러분들 배워야 되는 거는 이제 대칭. 그리고 대칭이랑 또 뭐 있죠? 대칭이랑 그 도형 이동.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이 대칭이라고 한 개념은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듯이 Y축 대칭과 X축 대칭, 이걸 갖다가 혹은 원점 대칭, 이거를 뭐 기함순위, 뭐 우함순위,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세세한 내용을 좀 짚어줄 거고요. 물론 교재는 11강 강의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점대칭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도 이제 12강 원래 교재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칠판 보시죠. 자, 갈게요. 먼저 대칭에는 먼저 점대칭이 있고, 점대칭, 이게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자, 점대칭 있고, 그 다음에 뭐 X축 대칭, 뭐 Y축 대칭, 그러니까 축 대칭,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런 게 있고, 완전 고급으로 넘어가서 뭐 도형, 특히 뭐 원 대칭, 원에 대해서 대칭, 뭐 이런 거, 어떤 뭐 함수, 이런 식으로 함수에 대해서 대칭, 이런 개념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X축, Y축에 대한 대칭, 뭐 직선에 대한 대칭. 근데 점대칭은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특히 이 함수에 대한 대칭은 조금 난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아주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차근차근 하나씩 좀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좀 볼게요. 자, X축 대칭, Y축 대칭, 얘네들은 이런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여기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이 A, B예요. 근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한다라고 해서 뭐뭐에 대하여, X축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여기서 제가 지금 강조한 게 뭐뭐에 대하여죠. 대하여. 얘가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대칭할 때 기준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X축에 대하여라는 거는 X축이 거울인 거예요. 거울. 얘에 대해서 푹 뚫고 지나가서 나온 요 놈. 얘가 대칭한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자, 요 놈의 좌표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가 A일 거고, 여기가 B. 여기가 A일 거고, 여긴 뭘까요? 마이너스 B겠죠. 마이너스 B. 그래서 요 놈의 좌표는 A,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X축 대칭은 어떤 점 같은 경우는 이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으면 되겠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지금? 어떤 점을 X축에서 대칭하면은 위아래만 바뀌기 때문에 이 Y 값만 마이너스 Y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점은 그랬는데 이번엔 어떤 도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도형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Y는 X제곱이 있어요. 자, Y는 X제곱이 있어요. 얘를 또 마찬가지로 요 X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하여, X축이 기준인 거예요, 얘가 지금 기준인 거예요. 얘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툭 이동시켜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위아래가 바뀌죠. 위아래가. 다시 점도 위아래가 바뀔 때 이 Y축의 좌표만 변했죠. B에서 마비로. 그죠? B마비로.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Y는 X제곱이라고 한 그래프가 위에 있던 게 다 아래로 오려면
이 y가 바뀌면 돼요. y가 뭐로 바뀌면 돼요? 마이너스 y로 바뀌어요. 똑같아요. b가 마이너스 b로 바뀌듯이 y도 마이너스 y로 바뀌면 얘는 이렇게 돼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점이나 도형이나 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 x축에서 대칭하는 거는 위아래가 바뀌는 거니까 x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 도형도 마찬가지로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지금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으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도 마찬가지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겠죠? 또 어떤 도형이 있는데, 어떤 점이 있는데, 자, 이번에, 자, 여기가 또 a, b예요. 근데 이번엔 y축에 대해서 대칭할 거예요.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하여. 기준이 y축이에요. 기준이 y축. 자, 그러면 요 놈을 요로 드드드득 넘어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긴 a, b였는데, 여기는 뭐? 마이너스 a, b가 되죠. 이놈의 좌표가 마이너스 a, b가 됩니다. 즉 좌우가 바뀌었잖아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좌우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좌우는 누가 담당해요? x좌표가 담당하죠. 그 a가 마이너스 a로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뭐 가끔씩 이렇게 돌고래 소리를 낸다고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데 원래 습관이에요. 제가 뭐 이런 거 하는 거. 자, 애교죠. 네, 애교 비명이라고들 합니다. 애비. 자, 그럼 얘도 점도 그러니까 당연히 도형도 마찬가지겠네요. 방금 전에 했던 거, 뭐 y는 x제곱 하면 좀 의미가 없고, 자,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 볼까요? 자,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를 얘를 또 마찬가지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놈도 일로 가야 되고, 여기 있는 놈들은 일로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놈, 좌우가 바뀌어야 돼요. 좌우는 누가 담당해요? x가 담당하잖아. 따라서 여기는 x 대신에 뭘 써주면 돼요? y는 마이너스 x를 써주면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써주면 얘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사실은 요 마이너스 1로 넘겨서 이렇게도 갈 수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으니까 얘는 위아래가 바뀌었다라고 해도 상관없죠. 위아래에 대한 거는 x축 대칭이니까 바뀌었네.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보는 것의 관점의 차이일 뿐 그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점이나 도형이나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는 x축에 대칭이다. 이놈에 대해서 대칭이다. 위아래가 바뀌니까 y를 바꿔주고 그 다음 y축의 대칭이다. 그럼 좌우가 바뀌는 거니까 x를 바꿔주면 된다. 점이나 도형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자, 점대칭을 그 다음 할게요. 점대칭. 자, 점대칭. 일단 좀 다 지우고요. 자, 점대칭. 자, 점대칭에는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원점대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점대칭. 원점대칭은 아까 전이 아니죠.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그 기함수. 원기옥이라고 있죠. 원기옥이라고 하는 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들을 우리가 기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점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뭐 3,5다라고 쳐요. 그럼 얘를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켜버리면 이렇게 돼서 여기는 도대체 좌표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합니다.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켜버릴 거예요. 그럼 요 놈은 좌표가 잘 보세요. 드르륵 내려와서 여기가 3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3이겠죠. 그러니까 요 놈의 좌표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5잖아요. 그럼 여기도 5겠죠. 그럼 요 놈의 좌표는 마이너스 5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얘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돼서 잘 보세요. x값이 부호가 바뀌고 y값도 부호가 바뀌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x축에 대해서 한번 대칭하고 y축에서도 한번 대칭하는 거거든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얘잖아요. 얘죠. 얘죠?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얘가 내려오죠. 근데 얘를 갖다가 또 y축에 대칭하면 얘가 되죠. 그러니까 두 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x축도 한 번, 그러니까 x도 한 번은 부호가 바뀌고 y도 한 번, 부호가 한 번 바뀌면 된다. 이게 바로 원점 대칭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지금? 됐죠? 좋습니다. 자, 원점 대칭은 점이 이래요. 그럼 당연히 너무나도 마찬가지로 도형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 y는 뭐 이런 거 y는 뭐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 이런 게 있다라고 쳤을 때 얘를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십시오. 그러면 뭐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감히 상상도 안 되겠지만 그냥 이제 아시는 거예요. y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y. x 대신에 뭘 넣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x. 그럼 얘는 3분의 1 x 플러스 1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마이너스는 다시 1로 딱 가고 여기도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딱 가겠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얘네들은 x의 부분 바꾼다, y면 부분 바꾼다, 원점 대칭, x, y 둘 다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자, 아이고, 아까 적어놨었는데 까먹었네. 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있습니다. 직선. 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은 종류가 사실은 크게는 세 개인데, 이게 뭐냐면, x는 x는 p, 그 다음 y는 q,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진짜 말도 안 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 대해서 대칭. 뭐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x는 p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은, 여기 잘 보세요. 자, 얘부터 갈 거예요. 집중하세요, 지금. 제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좀. 자, x축에 있는 어떤 p를 지나는 직선이 x는 p예요. 뭐라고요? x축에 있는 p를 지나는 직선. x축에 있는 p를 지나는 직선이 x는 p입니다. 이놈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있는데, 자, 이놈의 좌표를 선생님이 x, y라고 놓을게요. 여기 이 점의 좌표를. 이해됐죠? 그럼 얘에 대해서 대칭인 놈은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조금 강조합니다. 여기 가서 이렇게 있는데, 이놈의 좌표를 제가 x', y'이라고 놓을게요. 이해됐어요, 지금? 자, 얘 x, y라고 놓으니까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냥 처음부터 제가 숫자로 가서 얘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x는 p가 아니고, 뭐 x는 3 이렇게 놓을게요. 됐죠? 자, 여기가 요놈의 좌표가 1,2라고 칠게요. 됐어요? 그럼 요놈의 좌표는 뭘까요? 이겁니다. 당연히 눈치 파란 친구들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칸 가는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2칸 가서 여기는 5겠네. 높이는 뭐 변하지 않으니까 얘는 5,2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베이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나오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 자, 다시 갑니다. 자, 얘를 x, y로 놓고 요놈도 3이 아니라 p로 놓고 그러고 나서 대칭된 점을 x', y'이라고 놓을게요. 자, 다시 x, y로 놓고 x', y'이라고 놓고 얘를 p라고 놓을게요. 그랬을 때 자, y는 뭐 당연히 변함이 없겠죠. 요거는. 그죠? 얘는 그대로 y는 써주면 되잖아요. 높이는 변하지 않잖아요, 지금. x축에 있는 어떤 이렇게 된 거니까 높이는 좌우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높이나 같으니까. 변하는 건 뭐밖에 안 변해요? x밖에 안 변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 놈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찾느냐 이겁니다.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얘와 얘의 중점이 이 p죠. 다시 여기가 x고 여기가 x'이니까 얘와 얘의 중점이 p잖아요. 이 중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x와 x'을 더해서 나누기 2한 놈이 p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1로 넘기고 x를 1로 넘겨주면 최종적으로 x'의 좌표가 나오는데 얘는 2p-x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아, 얘는 뭐다? 2p-x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2p-x다. 뭐라고요? 2p-x다. 뭐라고요? 2p-x다. x는 p라고 하는 놈에 대해서 대칭한 점의 위치는 x, y가 x는 p에 대해서 대칭한 놈의 위치는 2p-x, y로 바뀝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강조한 거죠. 다 중요하니까 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뭐 해라, 이건 하지 마라 하는 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다 겪어봤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수학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x는 p에 대해서 x, y를 대칭시킨 요놈의 좌표는 뭐라고요? 2p-x, y다. 기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이게 점만 그런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시겠죠. 이해돼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어떤 도형이 있는데, 자,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자, 잘 보세요. 어떤 도형이 있는데, 얘가 y는 x제곱이라고 칠게요. y는 x제곱. 자, 얘를, x는 뭐 5? 자, 5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자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또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가서.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뭐 10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갈 거고. 그럼 요 함수는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을 것 같다라는 거 저희 추측이었고, 그게 정말 그런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사실 얘는 y는 x-10의 제곱 아닌가요? 그쵸? 근데 정말 그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고? 뭘 집어넣는다고요? 2p-x를 넣는다고 그랬죠. 2p-x. 요 x 대신에 y는 2, p가 누구예요? 5죠. 곱하기 5
마이너스 x 늡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으니까 제곱이 될 거고 얘는 정리해주면 10 빼기 x인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x 빼기 10으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해됐어요 지금? 에이 뭐 이렇게 간단한 거 하려고 뭐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거 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개념인데 이 기본 개념조차 여러분들이 정확히 모르니까 당연히 어려운 게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x는 p에 대해서 대칭한 건 점이나 도형이나 다 똑같다. 걔네들은 근데 뭐로 바꾼다? 2p-x로 바꾼다.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y는 q에 대해서 대칭한 놈도 마찬가지겠네. 그쵸? 이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알 거예요. y는 q라고 한 놈은 y축에 있는 q를 지나가는 놈이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점을 갖다가 여기다가 딱 대칭시켜서 얘가 됐어요. 아, 그럼 얘는 원래 얘가 x, y였는데 얘는 그러면 x', y''일 텐데 마찬가지로 x는 변하지 않을 거고 y만 변하겠죠. 이 y만, y''만, 얘만 뭐로 바꿔주면 될까요? 이제 끝났네. 그쵸? 2q-y로 바꿔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x축 뭐, y축 뭐, x는 뭐, y는 뭐에 대칭한 놈들은 이 뭐 마이너스 x 혹은 이 뭐 마이너스 y 이렇게 점을 표현하든 도형을 표현하든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요 세 번째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이 있는데 직선에 대한 대칭은 요거는 요 시간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얘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개념을 좀 믹스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좌표평면상에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을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얘에 대해서 대칭한 요놈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이겁니다. 근데 얘는 두 가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하나는 중점 그리고 하나는 기울기. 근데 시간 관계상도 있고 지금 다루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아서 요놈은 다르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독학이라는 게 또 있긴 한데 저한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안 하시면 안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점대칭.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점대칭이 남았는데 이 점대칭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까 원점 대칭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원점 대칭이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자, 어떤 점을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 기준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얘가 p인데 a, b인데 얘가 뭐 어떤 뭐 x라는 점인데 얘가 뭐 p, q인데 이놈에 대해서 드르르 내려간 요 점의 좌표를 찾고 싶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쫙 보면 여기가 p죠. 그죠? 쫙 보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q죠. 아, 얘는 잘 보세요. 두 번에 걸쳐서 y는 q에 대해서 대칭하고 좋지 않나요 지금? 이게 y는 q잖아요. y는 q. y는 q에 대해서 대칭하고 그쵸? 그 다음에 x는 p에 대해서 대칭한 거죠. 아, 두 번 한 거네. 끝났네. 그럼 y는 q에 대해서 대칭하면 요 놈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요 놈의 좌표는 a는 그대로 갈 건데 이 b가 아니죠. 얘는 뭐가 돼? 2q-b로 바뀔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요 점을 요로 x는 p에 대해서 대칭하면 y 값은 똑같이 나오는데 2q-b가 나오는데 얘는 2p-a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원리가 도형에도 적용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갈게요. 자, 무슨 말이냐? 어떤 원 같은 걸 보면 그냥 뭐 이차함수 볼게요. 자, 얘가 있다라고 칩시다. 얘가 y는 fx라고 칠게요. y는 fx 이차함수인데 얘를 어떤 이상하게 생긴 요 점에 대해서 대칭한다 이겁니다. 모습이 뭐 상상은 안 가시겠지만 얘가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고 여기서까지 거리가 같고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다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어떻게 써주냐면 이 함수에 나와 있는 모든 x대 여기가 a, b라고 칠게요. a, b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면 얘는 자, y 대신에 쓰기를 2b-y를 써주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f에 여기는 모든 x에 대신에 2a-x를 써주면 됩니다. a, b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x는 a와 y는 b에 대해서 두 번 대칭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남은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 것들은 다 대칭 이동이란 말이에요. 대칭 이동. 근데 이동이라고 하는 건 크게 뭐가 있냐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거는 다 이 대칭 이동들이에요. 전부 다. X축에 대해서 대칭, 뭐 점에 대해서 대칭, 어떤 직선에 대해서, 물론 직선에 대한 대칭은 아직 안 배웠지만, 안 가르쳐 드렸지만, 그쵸? 그쵸? 자, 어쨌든 이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얘도 사실 만만치가 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갖고 좀 할애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특별히 좀 강조를 드리고요. 이 내용은 고1 수학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헷갈려 해서 제가 좀 특별히 좀 강조를 좀 합니다. 자, 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의 좌표가 A, B예요. A, B. 근데 얘를 갖다가 평행 이동한다. 이쪽으로 이만큼 가서 한 뭐 3칸, M칸.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N칸 올라간다. 그럼 요놈의 좌표는 뭐가 되냐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얘는 원래 A, B였는데 X가 M칸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A 더하기 M이 되는 거고. 인정? 어드미트. 그 다음 Y가 B에서 N만큼 늘어서 B 플러스 N 이렇게 된다. 겁니다. 인정? 어드미트. 맞죠? 이거 어드미트 하셔야죠. 이 정도는. 그죠? 의회라는 그런 단어도 있나? 자, 어쨌든 최종적으로 요 놈이 이렇게 갔다.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뭐로?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뭐 한 거예요, 지금? 평행 이동한 거죠. X축의 방향으로 평행하게 탁 가고, Y축의 방향으로 평행하게 탁 한 거잖아요. 지금 얘가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간 거죠. 이게 바로 평행 이동이에요. 이해됐어요, 지금? 점은 그냥 그대로 쫓아가면 됩니다. A가 M만큼 늘어나고, M만큼 플러스 시키면 플러스 M이 되면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좀 식상한가?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B가 위로 N칸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갔으니까 플러스니까 플러스 N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런데 도형은 그렇지 않아요. 도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형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점이나 도형이나 뭐 똑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Y는 X 플러스 2라고 한 게 있다라고 칠게요. Y는 X 플러스 2. 자, Y는 X 플러스 2면 얘가 그래프가 쫙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기가 2가 되고. 자, 얘가 얘예요. 그렇죠? 근데 얘를 드르륵 가서 몇 칸? 뭐 한 3칸 정도. 3칸 정도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다 3칸만큼 옮깁니다. 다 3칸만큼. 전부 다. 그렇죠? 이 도형을 오른쪽으로 3칸만큼 이동시킬 거예요. 그래서 나온 찍짝 쪽짝 쪽 얘. 그럼 얘는 뭘까 이거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에 더하기 3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x에다 더하기 3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즉, 이 x 대신에 x 더하기 3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얘는 y는 x 대신에 x 더하기 3 쓰고, 그죠? 원래 있던 더하기 2 이렇게 써서 그래서 얘는 y는 x 더하기 5요 이래 버리면 x 더하기 5는 누굽니까? x 더하기 5는 여기 있는 5를 지나는 얘죠.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죠. 점이랑 뭔가 좀 다르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왜 그럴까? 자, 여기 있는 점들을 제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치면 잘 보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컨센트레이트. 자, 이 원래 있던 옮겨졌던 이 점을 x, y라고 치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점들 중에 하나였던 x, y는 얘를 만족시키는 거였죠. 그죠? 여기 위에 있는 점들 중에 하나였던 x, y는 얘를 만족시켜준 x, y잖아요. 즉, 여기 있는 점들 중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맞는 거였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점들 x, y 여기다 집어넣으면 맞는 거였어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죠? 대답 좀 해. 공주님, 얼공님, 대답 좀 하세요. 아시겠죠? 누구 얘기하는지 본인은 아실 거예요. 얼공님, 얼근공주님, 얼근.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얘는 잘 보세요. 여기에서 3칸만큼 간 거니까 점으로만 놓고 봐요. 점으로. 여기 있는 점을 오른쪽으로 3칸만 가면은 얘는 x 플러스 3, y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x 좌표만 지금 3칸 늘어나죠. 근데 얘가 누구예요? 얘가 얘예요. 얘는 그대로 얘고. 무슨 말이야? 어떤 관계식이 나오는데
x 프라임은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y 프라임은 y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렇죠? 이걸 x와 y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x와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x는 x 프라임 빼기 3이 되는 거고 얘가 좌변에 우변에 있던 게 좌변으로 넘어가서 얘는 똑같으니까 y는 y 프라임이 돼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x와 y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x랑 y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키고 있었잖아요. 엥? 다시. x 프라임과 y 프라임은 원래 있는 x, y에서 세 칸만큼 더해진 거고 y는 그대로인데 이 x 프라임은 식으로 표현하면 얘가 되고 y 프라임 식으로 표현하면 얘인데 얘를 x에 관해서 하면 x는 x 프라임 빼기 3. 집중. y는 y 프라임 그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x랑 y는 원래 관계가 있었죠. 관계. 식은 관계다. 그죠? 서로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했죠. 얘네 두 개가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요 놈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맞아야 되죠. 왜? x는 얘였으니까. 이놈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맞아야 되죠. 왜? y는 얘였으니까. 그러면 식이 등장하죠. 자, 뭐라고 등장합니까? y는 그대로 y 프라임으로 바뀌고 x는 그대로 x 프라임 빼기 3으로 바뀝니다. 맞잖아요. x는 x 프라임 빼기 3이니까. 그리고 거기다 더하기 1을 해주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뭐가 돼요? y 프라임은 x 프라임 빼기 1이 나옵니다. 즉, 이 노란색이 y 프라임은 x 프라임 빼기 1인데 어차피 얘는 x축에 있었고 어차피 y축에 있었던 거니까 여기 있는 프라임을 없애고 봐도 되지 않겠니? 그래서 y는 x 빼기 1이다가 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지금? 평행이동이 점은 그대로 가는데 도형은 반대로 갑니다. 자, 정리 좀 할게요. 정리. 어레인지먼트 좀 할게요. 제가 영어를 좀 엄청 잘하죠? 자, 뭐 저의 카페에서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IQ가 205가 나왔었어요. 뭐 물론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잖아. 엄청 잘생기고 뭐 똑똑하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자, 어쨌든 그런데 그 검사가 뭐 맞는지 뭐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205가 나왔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측정을 해서 IQ가 이제 150이다라고 이제 좀 확진을 좀 받았고요. 물론 그 IQ가 맞는지 틀린지는 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느낀 거 하나는 뭐냐면 머리가 좋은 건 되게 불행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 IQ가 뭐 170이야. 부러워.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 사람은 되게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들은 잘 모르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만만한 거야. 쉬운 거야. 그러니까 뭐야 쟤들 뭐 저렇게 고생하고 있어. 저렇게 쉬운 거야. 그 사람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난돌이 되죠? 모난돌은 뭐 맞아요? 정 맞아요. 팍 깨진다고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 치고 많이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의외로 정말로. 왜냐하면 서울대 입학한 아이들의 평균 IQ가 108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애들이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뭐 작년에 제가 가르쳐 제자들도 뭐 서울대 간 아이들도 보면은 머리가 막 기가 막히게 좋고 이런 애들 한 명도 없어요. 다 노력이에요. 노력을 하면 자기 자신의 인생과 믿음과 인생에 대해서 믿음이 좀 생기고요. 신뢰감도 생기는데 그게 없이 머리가 좋아서 하면 요행을 좀 바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좋아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머리가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머리 막 뭐 나쁜 사람도 없고 머리 막 좋은 사람도 없고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이 세상의 표준이다. 내가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하다 했어? 자, 뭐 영어 잠깐 얘기하다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바로 갈게요. 자, 정리 좀 하면 자, 점은 A, B라고 하는 놈을 X축의 방향으로 M, Y축의 방향으로 N 하면 얘는 AE 플러스 M, 그 다음 B 플러스 N 이렇게 해주면 된다. 점은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하지만 도형은 어떤 도형? Y는 fx라고 하는 놈이 있다라고 치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M, 또 Y축의 방향으로 N 이렇게 이동시키면 요 y 대신에 뭘 집어넣냐? y 빼기 n을 넣는다. 그래서 y 빼기 n은 f의 x 빼기 m 이렇게 된다. 여기는 x 대신에 반대. 플러스 m 했으면 마이너스 m 써주고 여기는 y 대신에 반대. 플러스 n 했으면 y 빼기 n을 써준다.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 잠깐 체크를 한 거예요. 도형의 이동은 반대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 자,
자,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요거 하나만 더. 시간이 좀 아쉽네. 정말 급한데.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하나가 사실 더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fx, y는 0 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는데 f에 뭐 마이너스 x, 뭐 그 다음 x 빼기 1은 0. 이 도형의 그래프는 뭘까요? 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도형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뭘까요? 라는 겁니다. 그냥 할게요. 시간 무시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랬다 저랬다 해서 죄송합니다. 들었다 놨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 건데, 자, f는 x, y는 0이라고 하는 거는요, 먼저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얘는 요 안에 있는 괄호는 점이 아니다. 뭐라고?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점이 아니다. 볼륨을 좀 높이세요. 볼륨을. f의 x, y는 0 이라고 하는 요 안에서 이 괄호 안에 있는 x, y는 아니다. 뭐가 아니다? 자, 볼륨 다시 원위치. 점이 아니다. 얘는 점이 아니다. 이거를 명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얘는 뭐냐면 점이 아니라 그럼 뭐야 도대체? 얘는 식이다. 식입니다. 식. 점이 아니다. 식이다. 점이 아니다. 식이다. 요것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어떤 도형이 있어 얘가. 얘를 fx, y 이렇게 놨어요. 는 0으로 놨어요. 이 뜻이 뭐냐면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식이 있는데 얘가 원일 수도 있고 뭐 이차함수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는데 x와 y가 등장하는 식이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점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괄호 양옆에 가로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이걸 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점이 아닙니다. 얘는 는 0이라고 했죠. 어떻게 점은 0 이렇게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 점은 0이에요. 얘는 점의 좌표가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거. 이것만 명확하시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얘는 점이 아니에요. x와 y가 등장하는 식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얘는 잘 보면 얘는 f의 y, x를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 한 거고 x 대신에 x 빼기란 거죠. 인정하십니까 지금? 어드밋? Do you admit? 맞죠? 그러면 원래 이 식이 이렇게 가려면 잘 보세요. 얘는 지금 x와 y가 등장하는 식인데 그 x 자리에 y가 가 있고 y 자리에 x가 가 있죠. x랑 y랑 바뀐 거죠. 그죠? x랑 y랑 바뀐 거죠. 이거 제가 y는 x 대칭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지금 잠깐 할게요. y는 x가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3,1이잖아요. 그럼 얘에 대해서 대칭하면 여기가 y는 x예요. 그럼 얘는 1,3이거든요. 그쵸? x랑 y가 서로 간에 바뀌면 돼요. x랑 y가 서로 간에 바뀌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얘도 지금 잠깐 보세요. x 자리에 y가 가 있고 y 자리에 x가 가 있죠. x랑 y가 서로 바뀌었죠. 그럼 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겁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점 찍고 내려왔다 이겁니다. 데칼코마니 하고 내려왔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지금?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죠. 이걸 점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점으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그러니까 어떤 식에 있는, 얘는 식이라고 식. 이 식에 있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다는 건 위아래가 바뀌었다는 거니까 여기서 x축 대칭이 일어났다는 얘기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x 대신에 x 빼기 1이 나왔다는 건 선생님 어떤 점의 좌표가 x 대신에 x 빼기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칸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얘는 식이라니까요. 식에서 x 대신에 x 빼기 1을 넣었다는 건 얘는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 했다는 뜻이에요. 이해합니까 지금?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요. 이걸 점으로 생각하면 막 혼란이 와. 그러면 얘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도형을 살짝 좀 바꿔서 이 도형이 자, 다시 갈게요.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도형이 f, x, y 이렇게 있다 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놈. 이 도형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데 먼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 거죠.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러면 드르륵 가서 여기에 해당하는 놈이 한 이쯤 있을 거고,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놈이 한 이쯤 있을 거니까 얘는 그래프가 뜩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리고 나서 x축에 대해서 대칭합니다. x축 얘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겠죠. 쫓아왔나요? 그리고 나서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칸,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예요. 따라서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여서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얘가 일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한 칸. 끝났어요. 자, fx, y는 0이라고 한 놈은 뭐가 아니다? 점이 아니다. 그럼 뭐다? 식이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기하 능력 강의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고 이 강의 내용이 평이한 내용도 물론 담고 있지만 이 뒷부분을 봐서 아시겠지만 뭐 절대값이라든가 가우스함수라든가 그리고 뭐 대칭함수 이런 부분들도 쉽다면 쉽지만 어렵다면 한없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얘네들이 나중에 고1 수학뿐만 아니라 뭐 미통기 아니라 미적분, 그리고 뭐 기하 벡터, 뭐 확률, 기하 벡터, and 확률 통계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여러분들 좀 쫓아다닐 거예요. 그 부분 좀 확신을 좀 갖고요. 충분히 좀 연습을 해서 평소에, 그래서 누가 탁 치면, 어머, 누구세요? 라고 하듯이. 야, 뭐, 너 x, y, x, f, x, y는 0, 이거 x축으로 한 칸 옮기면 뭐야? 뭐, y축 한 칸, 저는 뭐, 그럼 x 대신 x 플러스 1 넣으면 되고요. y 대신 y 플러스 1 넣으면 돼요. 왜 반대야? 식이니까요. 점은 원래 그렇지만, 그대로 갔지만, 도형은 반대로 가요. 이런 등의 어떤 느낌들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제 강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음 강의 오픈 예정이죠. 고액과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수학연구소의 수신쌤이었습니다. 수강해 주신 여러 학생들, 제가 자주 언급했던 뭐 다 말은 못했지만 뭐 피터도 있고 다나도 있고 얼콩유씨도 있고 직공도 있고 그다음에 유진이도 있고 아휴 다 기억은 못해요. 사실은 제가 저희 그 사무실 팀장님께서 전화를 뭐 통화를 하고 뭐 그런 뭐 기억에 남는 분들만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다들 고생하셨고요. 정말 또 멋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고. 자, 강남수학연구소 수신쌤이었습니다. 안녕.